새벽 6시 동네 시장 입구는 아직 고요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윤정이는 늘 하던 대로 낡은 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어왔죠. 75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묘한 품위가 스며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녀만의 기품이었어요.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윤정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 시간의 고요함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평온함, 그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시장 입구 벤치에 자리를 잡은 윤정이는 종이봉투를 조심스럽게 옆에 놓았어요. 봉투 안에는 직접 담근 김치 2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었죠. 오늘도 혼자 사는 옆집 할아버지와 새댁에게 나눠줄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나눔이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김치를 담그면서도 윤정이는 옛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부대에서 후배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던 일, 전우들과 나누어 먹던 따뜻한 순간들. 그때도 지금처럼 누군가를 위한 일이었죠. 윤 여사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채소가게 사장 김 씨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밝은 미소가 있었어요. 윤정이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죠. 어서 오세요, 김 사장님. 오늘 무 좀 싱싱한 걸로 골라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윤 여사님 드리는 건데 당연하죠. 어제 새로 들어온 것 중에 정말 좋은 게 있어요. 김 사장은 윤정이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항상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에 감동받았거든요. 이런 어른이 동네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윤정희의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친근하게 대했어요. 늘 조용하고 예의 바른 할머니, 가끔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따뜻한 어른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가방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현대 국방 정책론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할머니가 독서를 즐기는 모습으로만 보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고 국가의 안보 정책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책장을 넘기면서 윤정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들어 사회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젊은이들이 예의를 모르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윤정이는 참고 견뎠어요. 작은 갈등보다는 평화로운 일상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등교길 아이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정이는 책에서 눈을 떼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응, 잘 가렴.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길 조심해서 가야 해. 네, 할머니.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간 후 윤정이는 다시 책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고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은 여전히 힘이 있어 보였어요. 수십 년간 단련된 집중력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의 독서 시간일 뿐이었죠. 시장이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생선 가게에서는 싱싱한 생선을 정리하는 소리가, 과일 가게에서는 달콤한 과일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윤정이는 이 모든 풍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소중한 것들이었으니까요. 누군가는 이런 평온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역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어수선해졌습니다. 윤정이가 책에서 고개를 들어보니 시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고 있었어요. 3명의 젊은 남자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야, 이 동네 진짜 촌스럽네. 할 일도 없고. 가장 앞서 걷는 남자가 입에 담배를 물고 말했죠. 20살 남짓해 보이는 이들은 모두 찢어진 청바지에 화려한 문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책을 덮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젊은이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힐끔거리며 무례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과자 봉지를 바닥에 던지고 들고 있던 음료수를 벤치 근처에 흘렸죠. 어이, 아저씨, 길 좀 비켜요. 리더 격인 남자가 짐을 나르던 상인에게 거칠게 말했습니다. 상인은 당황하며 비켜섰고 젊은이들은 킥킥거리며 지나갔어요. 윤정이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그들 앞으로 다가가며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여기서는 그렇게 굴면 안 되지. 3명이 동시에 윤정이를 돌아봤습니다. 리더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할매? 이 동네 사람들한테 예의를 지키라는 거야. 윤정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그저 잔소리하는 할머니로만 보였죠. 아, 진짜 귀찮네. 이 동네 할매들은 왜 이렇게 참견이 많아? 다른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비켜요, 늙은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리더가 한 발 더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직접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윤정이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나? 할매, 정말 성가시네. 그냥 집에 나가서 손자나 돌보세요. 3번째 남자가 조롱하듯 말했죠. 그러면서 윤정이가 놓아둔 종이봉투를 발로 밀었습니다. 김치통이 봉투에서 굴러나왔고 상인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윤정이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을 되찾으며 조용히 봉투를 주워들었죠.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윤정이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거는 동안에도 그녀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응, 나야. 근처에 좀 와줄래? 시장 입구에서 문제가 생겼어.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명령조였죠. 젊은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크게 웃었어요. 할매가 전화로 누굴 부르냐고. 설마 경찰이야? 아니면 아들이라도 부르는 거야? 할매, 우리 때문에 가족까지 불러내면 안 되지. 리더가 손뼉을 치며 조롱했습니다. 다른 둘도 따라서 웃었어요. 주변 상인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윤정이가 과연 누구를 부른 것인지 의아해했습니다. 채소가게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윤정희에게 속삭였어요. 윤 여사님, 괜찮으세요? 이 아이들이 너무 무례하네요.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김 사장님, 곧 해결될 거예요. 김 사장은 윤정희의 차분한 모습에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이런 젊은이들이 할머니 한 분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윤정이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벤치에 다시 앉아 종이봉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통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모습이 너무나 평범해 보였죠. 마치 방금 전 일어난 일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할매, 우리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전화 걸어봤자 소용없을 텐데. 두 번째 남자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는 윤정이의 침착한 모습이 오히려 더 우스워 보였어요. 그냥 집에 가세요. 여기서 뭘 하려고 그래? 우리랑 싸우려고? 세 번째가 덧붙였습니다. 윤정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김치통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 공경하는 걸 배우지 못했나 보네.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진짜로 담겨 있었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이 젊은이들이 불쌍했습니다. 누군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할매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다고? 리더가 벌떡 일어서며 윤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윤정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오히려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곧 좋은 공부가 될 거야. 뭘 기다린다고요? 설마 정말 누가 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말 누군가를 부른 것인지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재미있어 보였어요. 설령 누가 온다고 해도 할머니의 가족이나 이웃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윤정이가 누구를 불렀는지 궁금했지만 이런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손목시계를 한번 보더니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죠. 그 모습이 오히려 젊은이들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야, 진짜 이상한 할매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책을 읽어. 정신이 좀 이상한 건 아닐까? 하지만 리더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뭔가 이 할머니가 자신들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할매, 우리가 그렇게 우스워요? 무시하는 거예요? 윤정이가 책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젊은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뭐가 안타깝다고요? 너희들이 곧 후회하게 될 거라서 말이야. 젊은 나이에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데. 윤정희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로 이 젊은이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들렸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윤정희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정확히 10분이 지난 시점이었죠. 여전히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젊은이들도 자동차 소리를 들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장 근처로는 항상 차들이 지나다니니까요. 검은색 SUV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뒤이어 군 헌병 차량도 도착했죠.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을 본 순간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정복을 입은 군 대령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슴에 단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고 뒤따라 헌병 4명이 일렬로 정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3명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리더가 다른 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야, 설마 우리 때문에 온 거야? 그럴 리가. 할매가 뭔 수로 군대를 불러.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군 대령이 곧장 윤정이가 앉아있는 벤치로 걸어와서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참모님, 늦었습니다. 대기조 대령 박경수 보고드립니다. 시장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상인들은 눈을 크게 뜨고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평소 조용한 할머니로만 알았던 윤정희에게
군 대령이 경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윤정이는 책을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박 대령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생했어, 경수야. 이런 일로 부르게 되어서 미안하네. 말씀하십시오, 참모님. 박 대령의 목소리는 존경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윤정이가 젊은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시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박 대령이 헌병들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헌병들이 즉시 젊은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리더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헌병은 단호했어요. 공무집행 방해 및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던 거라고요. 젊은이들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모인 상인들이 하나둘 증언을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쟤들이 쓰레기도 던지고 행패를 부렸어요. 맞아요. 우리한테도 시비 걸었다고요. 박 대령이 윤정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참모님? 윤정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어요. 봐주지 마. 그런 말 들을 만큼 나 한가하지 않으니까. 그 말과 함께 헌병들이 젊은이들을 차량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헌병들이 젊은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동안 시장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북적거리던 이곳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태호입니다. 리더 격인 젊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까까지의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박 대령이 헌병에게서 신분증을 받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호, 이재민, 송민석 모두 전과 기록이 있군요. 젊은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젊은 것들이 왜 이래? 윤정이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이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참모님, 정말 이 정도로 처리하시겠습니까? 윤정이가 젊은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김태호가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른 둘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하지만 윤정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여기 상인분들한테 해야지. 젊은이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상인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윤정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해.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헌병들에게 손짓했어요. 모두 동행하시죠. 조사받으실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김태호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헌병들이 그들을 차량으로 안내하자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잘 됐어. 정말 잘 됐다고. 윤 여사님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윤정이는 박수를 받는 것보다는 차에 오르는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박 대령이 차량에 오르기 전 윤정희에게 다시 인사했습니다. 참모님, 그럼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고마워, 경수야. 조심히 가고. 차량들이 떠나간 후에도
시장은 한동안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윤정이를 바라봤어요. 이 조용한 할머니가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들이 사라진 후 시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윤정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윤 여사님, 혹시 어떻게 군대를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채소가게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다시 벤치에 앉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하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저 대령이 참모님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때 꽃집 사장 박 씨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저분 국방부에서 정책 자문하던 분이래요. 예전에 대령 출신이라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박 씨에게 시선을 집중했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제 남편이 예전에 군대에서 행정 업무 봤거든요. 한번 윤정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박 씨가 핸드폰을 조작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몇 분 후 박 씨가 핸드폰 화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오래된 신문 기사였습니다. 봐요, 여기 20여 년 전 기사인데. 화면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윤정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국방정책개발 유공자로 표창을 받는 모습이었죠. 헐, 정말 윤 여사님이네. 이럴 수가.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셨다니. 사람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정이는 이런 소란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정육점 사장이 더 자세히 기사를 읽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방정책연구소에서 오래 일하셨네요. 여성으로는 최초로 대령까지 진급하셨다고. 그리고 여기 퇴역 후에도 국방부 자문 역할을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빵집 사장도 기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윤정이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다들 과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자상한 동네 할머니로만 알았던 윤정이가 이런 대단한 경력을 가진 분이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윤 여사님, 저희가 몰라 뵙고 죄송했습니다. 김 사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여기 사는 이웃일 뿐이니까. 윤정이의 겸손한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할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그냥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윤정이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이가 평소처럼 시장에 나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지나치던 인사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고 정중해져 있었어요. 윤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채소가게 김 사장이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죠. 김 사장님, 그렇게 딱딱하게 인사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하셔도 돼요. 윤정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김 사장은 여전히 어색해 보였어요. 아, 네, 하지만 저희가 몰라 뵙고 과거 일로 달리 대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동네 할머니랍니다. 정육점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이 급히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윤 여사님, 혹시 좋은 고기 있으면 따로 연락드릴까요? 아니에요. 필요할 때 제가 올게요. 괜찮으니까 평소처럼 하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제 일이 있은 후 윤정이에 대한 존경심이 크게 달라졌거든요.
벤치에 앉아 책을 펼치고 있을 때 꼬마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할머니, 응, 웬일이니? 윤정이가 책에서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제 무서웠어요. 저 나쁜 사람들 때문에. 윤정이의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어린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어요. 많이 무서웠구나. 윤정이가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나쁜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른들이 다 지켜줄 거야. 아이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윤정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은 말로만 바꾸지 않아요. 누군가는 지켜야 해. 할머니가 지켜주는 거예요? 할머니만 지키는 게 아니야. 여기 사는 모든 어른들이 다 지키는 거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뛰어가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윤정이는 아이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책을 펼쳤어요. 오후가 되자 시장 분위기도 어제보다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윤정이에게 어색하게 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상은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윤 여사님, 차 한 잔 드실래요? 꽃집 사장 박 씨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박 사장님. 아니에요. 어제 일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윤정이는 차를 받아들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된 분위기가 낯설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시장의 분위기는 서서히 평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윤정이를 존경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윤정이도 이런 변화를 반가워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윤정이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책 대신 작은 붓글씨 연습장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먹물을 붓에 묻혀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힘은 드러내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단정한 글씨체로 한 구절을 완성한 윤정이는 붓을 내려놓고 그 글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온 신념이었죠. 할머니, 뭐 쓰고 계세요? 어린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무서워했던 그 아이였어요. 좋은 말을 써보고 있어. 뭐라고 쓰셨어요? 아이가 글씨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아이에게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야. 왜요? 진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힘을 쓰거든. 자신을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요? 윤정이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할머니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시장도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정리를 시작하고 윤정이도 붓글씨 연습장을 접었어요. 연습장을 가방에 넣으면서 윤정이의 손목에 낡은 군번줄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이는 줄이었죠. 아무도 모르게 품고 살아온 그녀의 과거였습니다. 윤 여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김 사장이 정리를 마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인사였어요. 김 사장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윤정이가 가방을 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벤치를 뒤로 하고 집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곱고 당당했어요. 시장을 벗어나면서 윤정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들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동네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지키고 있었어요. 큰 소리 내지 않고도 드러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말이죠. 윤정희의 발걸음이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이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평범한 일상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만의 숭고한 임무였으니까요.